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말 논란을 빚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부산 수영구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험지인 경기 오산과 평택을 찾아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기 하남과 용인, 광주를 잇따라 돌며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을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이틀 경찰에 출석한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불법 촬영을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리는 4월 날씨가 나타나자 봄꽃을 보려는 상춘객의 발걸음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턴 남부와 중부에 약한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공수훈련을 시찰하며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차를 공개 행사에서 처음으로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유독 공천이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목을 잡은 건 바로 폄훼, 비하 같은 막말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박빙의 판세 속에 중도층을 잡기 위해 정치권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감내하고도 공천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난교 발언 등 과거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왔죠.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 공천을 받은 뒤 과거 막말 논란이 잇따라 재조명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옹호하는 듯한 이른바 난교 발언.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일본인의 발톱대에 비유하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연이어 사과문을 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미룬 채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십수년 전 24살, 25살 때 일이었다고 해도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글들을 남겼습니다. 야권을 비롯해 당내에서도 엄중조처 압박이 커졌고 공천관리위는 기자회견 하루 만에 공천 철회를 의결했습니다. 공관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면서 재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취소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으로 표현한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정봉주 전 의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친노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대해 전날 답을 피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남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고 노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을 향한 비판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봉주 전 의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에서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제지하고 이러면 살겠습니까? 양문석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지난 2008년 칼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친노 인사들은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위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곽상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폄훼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재검증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분당갑 공천을 받은 이광재 후보도 결단을 촉구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민주당은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 자리를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승계하는 대신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친명 후보가 공천을 이어받았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새롭게 후보를 공모해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선에서 50% 이상을 얻고도 하위 10% 감점이 적용돼 패했던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한 순천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친명은 되고 비명은 안 된다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은모 후보에 대해 경선 부정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2위 김문수 전 당대표 특보에게 공천을 준 걸 지적한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저 손은모를 배제하고 상대 후보를 공천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며 중도층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여야 대표들 일정에는 저희 MBN 기자가 함께 나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 오산을 찾아 민주당이 당선된 20년 동안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리 5번 당선된 경기도 오산을 찾았습니다. 100년 전통의 오색시장에서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야당의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오선을 했으면 20년을 했으면 뭔가 좋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산을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5%포인트 미만의 표 차이로 승패가 엇갈렸던 격전지인 경기도 평택도 찾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야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이재명,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후보자들의 설화 리스크로 재점화된 수도권 위기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주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을 찾아 현장 선대위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수도권, 그중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경기 동남권을 찾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과 용인에 출마한 이른바 여전사 2명이 정권 심판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 하남시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고 외친 이 대표는 총선 승리의 적임자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최전선에서 해낼 여전사 대장 추미애 후보 시장군 소개해드립니다.
경기 하남에 이어 용인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부라고 꼬집은 이 대표는 또 다른 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의 총선 승리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이현주 후보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여전사 3인 가운데 2명이 출마한 경기 동남권에서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 반도체 벨트인 경기 평택과 화성을 찾아 현장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은국 씨 아니에요? 왜 김은국 씨가 지금 총선 톡톡에 등장을 했습니까? 네, 그 김은국 씨 맞습니다. 김 씨의 정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정치에 제발 좀 가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족이 부탁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들이댑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김 씨가 국민의힘 후보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수고 방송인이고 연예인이지만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때문에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 기자 지금 해촉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얼 관뒀다는 겁니까? 김 씨가 해병대 출신인 건 꽤 알려진 얘기인데요. 그동안 맡고 있던 해병대 전후의 부총재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전후에는 친목단체로 전후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 지지선언, 선거 유세가 금지돼 있습니다. 최근 전후의 총재는 입장문을 통해서 전후의 임원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할 경우 사퇴 후 개인적으로 참여하라며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촉이 아니고 정관에 따라 자진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조국 혁신당 이야기인데 이곳은 비례대표 순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디션으로 뽑나 봐요? 네, 오늘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전경 발표가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우선 당대표이자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선 조국 대표 발표 보시죠. 저는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셔야. 조 대표뿐만 아니라 후보자 모두 윤석열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 지지율을 보면 앞번호를 받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조국 대표 역시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10위 안에 들어갈지가 관심인데 오늘 진행된 정견 발표를 바탕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투표를 실시해서 당원 50%, 국민참여 선거인단 50% 비율로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창당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투력 높은 후보들에게 표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내용도 한번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과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인과의 자리에서 언급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겁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 알림을 통해서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수석의 발언 직후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한동훈 위원장은 발언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시대착오적인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계 소식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이 완료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의대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대학별로 사직 여부를 조사했는데 동의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98%가 넘었고
낮은 곳도 73%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저희 전문가들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교수들은 계속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일 뿐 병원을 떠나진 않겠다는 겁니다.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오늘 22일 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을 두고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해서 퇴로를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연장현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청사로 들어옵니다. 어제 1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퇴로를 열어주시고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 주시고 같이 논의의 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찰은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주동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고 있는 의협 관계자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추가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중보건의 태업 지침글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여파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협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유력 용의자로 인터넷으로 만난 40대 남성이 지목되는데 이 남성은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모자를 뒤로 돌려 쓰고 만화방으로 향합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이곳에서 2시간 반 넘게 태연하게 만화책을 보던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한 것은 그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이 질식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살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숨진 여성과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번엔 단독 취재한 사건 소식입니다. 한 70대 남성이 자신의 불법 촬영을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까지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옆을 한동안 서성이더니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골목에서 1시간가량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마주오는 한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호련히 자리를 떠나고 잠시 뒤 경찰차가 현장에 급히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청량리동의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다 끝나서 갈 때 경찰차가 가더라고. 2대가.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약 10시간 뒤 남성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일부러 비싼 외제차끼리 들이받고 보험 사기를 치려던 일당이 있습니다. 애초에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었으니까 사고 신고 없이 보험사만 불렀는데요. 이들 앞에 나타난 건 경찰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추성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서서히 움직이는 벤츠 한 대를 BMW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 접촉사고 같지만 일부러 낸 사고였습니다. 사고 2시간 30분 전 한 아파트 CCTV에 두 차량 운전자와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도 나눕니다. 약속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반갑지도 않은 소방과 경찰이 현장 출동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119 자동신고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가 충돌한 점을 의심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미심적인 점이 좀 있었거든요. 사고 나는 시간대랑 장소는 특정이 되니까요. 그 시간대로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주변 CCTV를 다 확인해 봤죠. 보험사 측도 벤츠 차량이 사고 전 이미 일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사고 난 차량에 비해서 벤츠 차량이 너무 많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상함을 느꼈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진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오늘 포근한 봄 기운에 몸과 마음이 한껏 가벼우셨죠? 남녘엔 수선화도 또 벚꽃도 폈다 하고 주말에 꽃나들이 가볼까 싶지만 자고 나면 날씨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살짝 내리고요.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쪽빛 바다를 마주한 산비 아래 정원식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쪽 바다가 주는 봄 기운을 맞고 자란 수선화 7만 송이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씨도 너무 맑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바다도 좋고 노란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수선화 천지인 이곳은 지난해 돌아가신 강명식 할아버지가 평생을 홀로 가꾼 곳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부친하고 모친하고 오랫동안 여기를 갖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으시다고 해서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진해 군항제가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성질급한 벚꽃은 이미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엄마랑 산책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다음 주엔 벚꽃도 필 것 같아서 기대돼요. 포근한 봄 날씨 속에 서울이 18도, 대전과 강주가 20도, 대구는 22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부와 중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따뜻한 봄 날씨도 잠시 꺾이겠습니다. 17일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날은 잠시 쌀쌀해지겠습니다만 요즘 겨우내 얼었던 땅속 수분이 녹으면서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옹벽이나 산비탈 같은 경사 지역이 있다면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비탈 한쪽이 움푹 패이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금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충북 충주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산비탈이 무너졌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당시 약 200톤가량의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며 철조망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복구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 마을을 오가는 버스들도 모두 끊겨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6m에 달하는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며 차량 9대가 파손되는 등 해빙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석축이 무너졌던 서울 정릉동 주택가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금이가 있고 임시로 세운 구조물도 위태롭습니다. 전문가는 겨우내 얼었던 얼음의 물이 해빙기 때 흘러내리며 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어떤 임시적인 어떤 옹벽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가 왔을 때 저 옆집도 좀 위험하다. 혹시나 모를 해빙기 붕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실태 점검 등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딸 주애를 공수부대 훈련장에 데려갔습니다. 북한은 또 대북 제재 위반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 승용차를 TV에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모스크바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공수부대 대원들이 하늘에서 강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주애는 쌍안경으로 초소에서 이를 지켜봅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공수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민군대의 기본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공수부대 훈련 시찰 현장에 딸 주애를 데려간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실농장 준공식까지 군사 경제 분야 일정을 모두 함께 했는데 딸 주애를 향도의 위대한 분이라고 처음 표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앞으로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한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 승용차를 공개 행사에서 처음으로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를 선물한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서방의 비판에도 북러 밀착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퇴근 시간 무렵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이 발사되자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뉴욕에서 올해 들어서만 8번째 지하철 총격 사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후 5시경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입니다. 30대 두 남성이 객차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더니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외투에서 총을 꺼내자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하철 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Let me out! Let me out! Let me out! Let me out!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은 객차 밖으로 뛰쳐나가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I was just running. People were falling down and trying to get out. 퇴근 시간 지하철 말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졌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36-year-old was removed to a local hospital. He is currently in surgery in critical condition, and the 32-year-old is currently with detectives. 이번 사건은 뉴욕시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해 무장한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뉴욕시 지하철 총격 사건은 8건, 중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평균 6건으로 승객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 중서부에는 대형 토네이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만 채의 집이 부서졌고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었습니다.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지평선을 가로질러 옆으로 이동합니다. 빠르게 휘몰아치는 토네이도에 하늘 전체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That is a huge tornado.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인디애나주 등 미국 중서부 지역을 거대한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수만 채의 집이 부서졌고 나무가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최소 3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Tornado came through the Indian Lake area and devastated. Looking for injured people. I will tell you right now that we have 3 known fatalities.
하지만 쓰러진 나무와 붕괴된 도로에 마을 진입이 어려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 담당자는 피해 복구 작업 후에 추가 사상자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f their homes and of their livelihoods, and the list goes on and on and on. Mayor, I can't say enough about I've got chainsaws in the back of my truck. Let me help, and I'm sure tha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전문가들은 토네이도 대피의 골든타임은 10분 안팎이라며 징후를 발견하거나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옮겨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시장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원금이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로 불리는 한 쇼핑몰. 번호 이동 지원금이 풀렸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를 갈아타며 최대 10만 원대 초반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가 최대 13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한도 5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시민들은 시큰둥합니다. 번호 이동하면은 다시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복잡하기도 하고 굳이 10만 원 받으려고 이동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마저도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는 SK텔레콤과 LGU+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24는 아직 전원지원금이 돈으로 나온다고 한 게 없어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지난 14일 제도가 시행됐지만 통신사들은 아직 전산 시스템 준비도 못했습니다. 수기를 예약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전산이 개발이 된다고 하거든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만 좋았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간편한 즉석밥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즉석밥이 건강을 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얀 쌀밥에 채소와 해산물은 물론이고요. 손이 많이 가는 이 병아리콩, 귀리, 퀴노아 등 통곡물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홀로 사는 하태민 씨의 주방입니다. 밥솥이 있어야 할 자리를 즉석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밥 지어 먹기가 불편해서 거의 매일 즉석밥으로 먹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잡곡밥을 먹으려면 잡곡을 씻고 불리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즉석밥은 데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웰리스 바람이 불면서 버섯, 서리태, 전복, 병아리콩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즉석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즉석밥의 핵심은 첨단 기술입니다. 해산물이나 버섯, 채소, 견과류는 쌀과 달리 미생물이 생존할 가능성이 커 즉석밥에 넣기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 뒤따랐습니다. 살균기 안에 공기를 빼서 열 전달 효율을 높여 채소나 해물의 맛과 식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듯 흰 쌀밥 위주였던 즉석밥 시장은 잡곡밥, 솥밥, 영양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즉석밥 업체의 웰리스 카테고리 제품은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급할 때나 꺼내 먹던 즉석밥이 편리함을 넘어 영양까지 챙긴 건강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요즘 미국의 하버드 같은 명문대생과 이 미국 중고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배움과 휴가를 뜻하는 런케이션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나 K-팝과 K-푸드 등 한류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동호회 단원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명상을 하고 사찰 음식도 직접 맛봅니다. 문화를 배우고 쉬는 이른바 런케이션과 경연 해외 투어 공연의 장소로 학생 투표를 거쳐 재학생이 늘어난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Especially our orchestra, Harvard Radcliffe Orchestra, has many Korean members. Korea was on the list and there was strong support from many people.
예일대학교의 아카펠라 그룹 학생들도 난타 공연을 보며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DMZ에서의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 등을 구상했습니다. It was fantastic. I have never seen a show like this in my entire life. And the group was really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Korea, getting the experiences we can have here. 런케이션을 위해 이처럼 한국을 찾는 미국 학생 단체들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팝, K-음식에 대한 관심을 키운 미국이 방한 상위 국가 3위까지 오른 가운데 학생들도 거리낌 없이 한국행을 택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태권도라던가 뭐 한글 학교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 방문층이었다고 하면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한국이 런케이션 목적지 리스트로 이제 편입이 되고 또 새롭게 이제 급부상하고. 관광공사의 지원 속에 방한하는 학생들은 장기 체류를 하면서 관심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 속 화제의 장소 방문에 열심입니다. 런케이션을 통해 미국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호감을 더욱 키워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으로 한국에 온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 선수들이 우리나라 야구 꿈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선수들은 아이들과 스킨십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 경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김하성의 수비 자세, 감탄이 쏟아지고 고우석은 캐치볼을 하는 아이들의 뒤편에서 칭찬을 건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후원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과 유소년 야구팬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차도가 친 공이 담장을 넘기지 못하자 장난 섞인 야유가 쏟아지고 타티스 주니어는 홈런을 치고 아이들보다도 더 신났습니다. 깜짝 타자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동네 형들과 야구를 즐기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배트를 돌려봅니다. 서울 시리즈에서 누구를 응원할 거냐 윤 대통령의 질문에 다저스란 대답이 나오자 LA 다저스하고 경기할 텐데 어디 응원하실 거예요? 마차도가 팬 관리에 나섭니다. Go Padres. You guys got to root for the Padres.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또 이렇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LA 다저스도 고척돔에서 꿈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시리즈 1차전에 나설 1선발 글래스노우는 아이들을 밀착 지도했고 함께 아이들과 만난 삼성 투수 원태인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꿈나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빅리거들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스페셜 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나섭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고온 현상의 절정에 달하며 4월 중순만큼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8.3도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곳곳에 비가 지나겠고 이후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은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1도, 월요일 아침에는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아침까지 1mm 안팎의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오전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필수로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최고 기온 서울 11도, 대전 13도,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14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남녘에서 올라온 봄 소식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마치려고 합니다. 광양 매화마을의 봄꽃 풍경 보시고요.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